일부.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말 안 통하는 사람일 수 있다. 아, 진짜 저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들어.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 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안 통해. 우린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 연인 사이에서,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직장 회의에서조차 분명히 말을 했고 논리도 있었고 상대가 알아듣길 바랐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오해, 분노, 침묵뿐이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왜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자. 혹시 나도 누군가에겐 절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아니었을까? 우리가 겪는 이 답답함은 단순히 상대방의 고집이나 무지 때문일까? 아니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훨씬 깊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일까? 이 질문을 수천 년 전부터 진지하게 파고들었던 사람들이 있다. 바로 철학자들이다. 그들은 인간이 왜 듣지 않는지, 왜 생각하지 않는지, 왜 절대로 바뀌지 않는지에 대해 지독할 만큼 집요하게 물었다. 이 영상은 그 철학자들의 눈으로 우리 삶의 대화 불능 현상을 바라보는 시도다. 그리고 끝에 가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묻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듣고 있는가? 아니면 말만 하고 있는가? 2부. 소크라테스 무지를 모르는 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우리가 철학 수업 시간에 가장 먼저 듣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자각은 단순히 겸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이걸 인간 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움이 없으면 당연히 변화도 없다. 당신이 아는 줄 아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전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의란 무엇인가? 좋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놀랍게도 사람들은 답을 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이 몇 번만 반복되면 그들의 지식은 스스로 무너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다고 믿었던 건 대부분 습관과 망상, 그리고 권위자의 말을 그대로 외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른다는 걸 몰랐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질문을 싫어했다. 불쾌해했다. 때론 소크라테스를 조롱하거나 화를 냈다. 그게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다. 왜 말이 안 통할까? 말이 안 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가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다. 진짜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 무지의 자각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그 자각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누군가의 질문 앞에서 화부터 내고 있진 않은가? 3부. 플라톤. 그는 현실을 본 적이 없다. 동굴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 이유.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스승의 죽음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 죽음의 근원을 오래 고민했다. 사람들은 왜 진실을 싫어할까? 왜 논리적으로 틀린 것을 고집하고 거짓된 믿음을 더 편안하게 여길까? 플라톤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동굴의 비유로 설명했다. 그들은 현실을 본 적이 없다. 어두운 동굴 안에 사람들이 묶여있다. 그들은 오로지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본다. 그 그림자는 바깥에서 비춰지는 불빛과 사물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현실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묶인 사슬을 풀고 밖으로 나간다. 처음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차차 진짜 세계를 보기 시작한다. 사물, 색, 빛, 태양. 그제야 그는 깨닫는다. 자신이 살던 세상은 진실이 아니라 그림자였다는 걸.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다. 그는 다시 동굴 안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보던 건 전부 그림자야. 진짜는 밖에 있어.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를 비웃고 공격하고 죽이려 한다. 왜? 그들의 현실을 부정당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믿음, 그들의 방식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바뀔까? 플라톤은 말한다. 그는 현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저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신도 그 그림자를 진실이라 믿으며 살아온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그건 그림자야라고 말하는 건 그의 존재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고통을 진실보다 더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동굴 밖을 본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는가?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것, 그건 당신이 생각해서 얻은 것인가? 아니면 주어들은 그림자인가? 4부. 니체. 진리는 누구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니다. 듣는 귀가 없는 자에게는 진실도 소음일 뿐이다. 플라톤이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동굴에 갇힌 자로 표현했다면 프리드리 니체는 그 어둠을 의도적 맹목이라 불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진실을 견딜 수 없기에 스스로 속이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종종 진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니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진실을 외면할 뿐 아니라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왜? 진실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내가 틀렸다는 걸 말하고 내가 살아온 방식에 균열을 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다. 니체에 따르면 진실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닿지 않는다. 진실은 들을 준비가 된 자에게만 들린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건 소음이고 공격이며 때로는 악의적 비난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포장하고 말을 왜곡하고 자기 세계 안에 벽을 친다. 니체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 부른다.
자신이 약하기에 강한 것을 미워하고 진실이 두렵기에 거짓을 미덕이라 부르는 것. 진실은 강자에게만 들린다. 니체는 말했다. 진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말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진실을 말하는 자조차 스스로 그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그 진실을 피해가며 살고 있다. 진리는 말해주는 게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야 들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다. 듣지 않기로 선택한 자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늘 같은 말만 반복한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너나 잘해라. 그 순간 대화는 끝난다. 설득은 무의미하고 진실은 메아리처럼 흩어진다. 그렇다면 당신은 듣는 사람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듣고 있는가? 아니면 머릿속에서 이미 반박하고 있지는 않은가? 니체는 묻는다. 당신은 진실을 견딜 수 있는가? 5부. 칸트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실제가 아니다. 필터된 것이다. 이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대로 인식할 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세상이 왜곡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이미 왜곡되어 있다. 인간은 필터를 쓴 채로 세상을 본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인식은 감각과 이성이라는 틀을 통해 세상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틀은 객관적인 도구가 아니다. 그건 각자가 가진 편견, 신념, 감정, 기억, 경험으로 이미 물들어 있다. 즉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왜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는가? 그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겐 그게 진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 자체를 바꾸라는 요구와 같다. 그리고 그건 너무나 어렵다.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변화는 설득이 아니라 충돌로 온다. 칸트는 말한다. 진짜 변화는 외부의 말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충돌로부터 시작된다고. 자기가 믿는 것과 세상이 보여주는 것 사이에 틈이 생겨야 비로소 질문이 시작된다. 내가 본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순간이 없다면 아무리 정확한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다. 그 해석은 진실일 수도 있지만 착각일 수도 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 자신을 열어놓는 용기다. 1. 확증 편향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강화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원래 안 변해라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말 자체를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듣지 않는다. 그게 뇌의 기본 구조다. 인지 부조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생기는 불편함. 우리는 자기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신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면 뇌에서 불편함, 즉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 그 순간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한다. 자신을 바꾸든가 진실을 공격하든가.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를 택한다. 왜냐하면 진실을 받아들이는 건 고통스럽지만 상대를 탓하는 건 편하니까. 3. 감정적 방어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반응한다. 인간의 뇌는 논리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한다. 감정은 생존 본능에서 온다. 반박이나 비판은 무의식적으로 공격으로 인식되고 그 순간 방어가 작동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상대가 방어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다. 4. 뇌는 에너지를 아낀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한다. 뇌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다. 그렇기에 뇌는 기본적으로 기존 습관과 믿음을 유지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게 덜 피곤하니까.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기존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다. 그래서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대로 살자는 쪽을 선택한다. 결국 인간은 변화에 저항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건 나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다. 매우 정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조를 자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끝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화는 논리로 되지 않는다. 변화는 내면의 충돌, 불편함의 감수, 그리고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 7부. 왜 설득은 실패하고 깨달음은 내면에서 오는가? 대화는 논리가 아니라 공간이다.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다. 너무 답답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 논리적으로 상대에게 설명했는데 결과는 상대가 더 강하게 방어하는 것. 그리고 결국 됐어, 너랑은 대화가 안 돼 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 왜 설득은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설득이라는 방식 자체가 상대에게는 공격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설득은 상대의 생각을 바꾸겠다는 시도다. 그건 곧 상대가 틀렸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그걸 아주 민감하게 감지한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산파처럼 도와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을 산파법이라 부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깨달음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끌어올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거울이다. 좋은 대화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장이 아니다. 그건 상대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대화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질문이다. 그리고 기다림이다. 변화는 스스로 선택한 순간에만 일어난다.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가 그걸 자기 말로 바꾸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그래, 너 말이 맞아. 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봤는데 라고 말할 때 변한다. 왜냐하면 그건 내 말이기 때문이다. 진짜 대화는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에게 그 질문의 공간을 남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질문이 혼자 조용히 맴도는 순간 그 사람은 비로소 변할 수 있다. 8부. 우리는 듣는 사람인가 막는 사람인가?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바로 나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지, 왜 말이 안 통하는지, 왜 설득이 실패하는지를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는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듣는 사람인가? 누군가 나에게 조언했을 때 내 반응은 어땠는가? 그래, 들어볼게. 였는가? 아니면 그건 내 생각이잖아. 였는가? 누군가 내 생각을 반박했을 때 나는 생각했는가? 아니면 방어했는가? 누군가 나의 삶을 걱정하며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관심으로 들었는가? 아니면 간섭으로 해석했는가? 인간은 자기가 맡고 있다는 걸 모른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무지다. 우리는 종종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욕하지만 정작 나 자신도 듣지 않는 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플라톤은 말한다. 동굴에 갇힌 자는 스스로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니체는 말한다. 인간은 견딜 수 있는 진실만 받아들인다. 그래서 변화는 항상 타인이 아니라 나에서 시작된다. 세상이 틀렸다는 말은 쉽다. 상대가 틀렸다는 말은 빠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 자신을 열어둘 수 있는 용기다. 그 순간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로 변할 수 있다. 9부. 변화는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 듣는 순간이 아니라 보는 순간 변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지, 왜 말이 통하지 않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왔다. 그 끝에서 우리는 묻는다. 그럼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깨달음이 변화를 만든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깨달음은 순간이고 변화는 과정이다. 사람은 좋은 말로도 감동적인 경험으로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진짜 변화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타인을 막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변화는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질문이다. 나는 지금 이 말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왜 나는 늘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끊어버릴까? 내가 믿고 있는 건 정말 내가 생각한 것일까? 아니면 남이 심어준 것일까? 이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듣고 있는가? 아니면 말만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변화를 원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자신을 세운 사람만이 변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 말이 안 통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을 바꾸는 게 아니다. 귀를 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 하나로